네, 반갑습니다. 사경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추가적인 웹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부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이트는 하이브레인넷이라는 사이트가 될 것이고요. 수집 자체는 파이썬의 코드를 활용해서 수집을 할 거고, 최대한 이용자 중심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챗GPT4 옴니의 도움을 통해서 많은 부분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파이썬을 통해서 수집한 결과는 총 소요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20시간 정도 된 것 같고요. 해당되는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사례를 설명드리는 것이지, 해당되는 웹 데이터 수집 자체가 허용되는 사이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작업하실 때는 충분한 사전의 학습, 그 다음에 사전 서비가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해당되는 파이썬 코드를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보충적으로 다른 사이트에서 다른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웹 데이터 수집 전처리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직접 유료로 수강을 하시고 나서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아이디어나 그런 내용들을 조언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도 해당 부분은 파이썬 코드를 협조를 한다거나 제공해 달라고 하시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곤란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해당되는 하이브레인넷이 어떠한 사이트인지 먼저 보시고 나서 설명 올리도록 하죠. 자, 하이브레인넷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고급 두뇌를 위한 하이브레인넷이라고 나오고요, 석학이나 다양한 석박사를 인력 채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해당되는 하이브레인넷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회원 가입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당 부분은 로그인 부분은 일부 무료로 해서 일부 마감된 정보들까지는 살펴보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해당된 뉴스나 각종 내용들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배너 같은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쭉 내려가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처럼 교수, 연구진 해당되는 신규 추천 진행, 오늘 마감, 그 다음에 최종 마감의 정보들로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신규 사이트,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의 신규 추천 마감, 이렇게 다양한 구조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의 카테고리마다 각각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수집해서요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해당되는 게시판을 명확하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에서도 어떤 메뉴를 쓸 것인가에 따라서 해당되는 이 주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마다 코드를 각각 짜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만 수정하면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수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은 해당되는 부분을 이 코드를 일일이 다 넣으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얘가 과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구조인지 아래쪽까지 내려가는 구조인지에 따라서도 수집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되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각 사이트의 요소, 그 다음에 각자 어디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에 따라서도 수집 방법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집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해당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지만, 마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은 보실 수 있지만 상세 내용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회원 로그인을 하셔서 해당되는 마감 정보들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첫 번째, 하이브레인넷에서 웹 데이터 수집, 웹 크롤링이 과연 허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해당되는 부분을 챗 GPT에다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 GPT에다가 나는 에서 웹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다. 해당 사이트를 접속
검색하여 세부적으로 웹 데이터 수집 정책을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거의 대다수 해당되는 부분을 웹 크롤링이나 웹 스크래핑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정책을 준수하시려면 반드시 해당되는 사이트와 협의가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이용 약관이나 수집 지침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 해당되는 정책을 한번 살펴보실 예정인데요. 로봇 텍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하이브레인넷 로봇.텍스트를 접속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는 구글 봇하고 해당되는 카우봇, 네이버 봇 이런 부분에서는 자료를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아마 접속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웹 크롤링은 되지 않는, 웹 스크래핑이나 웹 크롤링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이걸 카피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시게 되면 자세하게 해당되는 부분이 웹사이트에서 허용될 수 있는 내용들만 접근이 가능한 경로와 차단된 경로를 명시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하이브레인넷 역시 웹 데이터 수집 자체가 원천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제가 할 거는 한 5개 정도씩만 어떻게 자료를 웹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올릴 예정입니다. 자, 하이브레인넷에 대한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수집을 할 것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레인넷에서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 해당되는 신규 추천, 마감 이런 것들이 나오시는데 신규부터 잠깐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 사이트 주소가 따로 나올 겁니다. 이 주소가 다르죠. 나오시는 이 자료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검색어를 넣는 거에 따라서도 이 해당되는 검색창의 주소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제목의 요소, 접수기간이나 등록, 조회수와 관련한 부분들도 웹 크롤링이나 웹 스크래핑 할 때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시는 이런 메뉴 등에 따라서도 이 주소창이 다 달라지니까 그거에 따라서도 각각의 코드를 수정해야 되고 만약에 신규 추천 마감을 한꺼번에 하겠다 하시게 되면 각각의 코드를 작성하신 다음에 하나의 통합 과정으로 별도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살펴보시게 되면 제목, 접수기간, 등록, 수정일, 그 다음에 조회수 컨들이 나오시게 되는데 조회수는 수집하셔도 되고 수집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등록 수정에도 다를 수 있지만 우선 저는 이 부분을 다 수집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요게 요소를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 따로와 여기 따로를 각각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각각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컬럼을 접수 기간 전 그다음에 전후 이렇게 종료 이렇게 나눠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시게 되면 이제 HTTP가 나오겠죠. 해당되는 하이퍼링크가 나옵니다. 그 주소를 수집을 해서 다시 접속을 합니다. 다시 접속해서 해당되는 내용들, 조회수부터 해당되는 요 내용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선 접수 기간은 얘가 각각을 나눠지질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각각이 나눠지질 않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번 컬럼으로 세분화를 해서 접수 기간과 접수 전후를 나눈 다음에 얘를 날짜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앞에 나왔던 요것도 날짜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날짜형으로 바꾼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건 전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접수 기간과 여기 있는 것을 매칭을 시켜서 전은 가장 작은 값으로 그 다음에 후는 가장 큰 값으로 비교를 해서 표기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도와 월, 분기를 별도로 추출하셔서 컬럼을 전처리를 만들어야 연도별 분석, 그 다음에 분기별 분석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간 유형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간 유형별의 상세한 내용들로 집단별로 분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몇 명을 모집하는지를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몇 명이 수집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
채용 몇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해당한 데이터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상세 정보를 보시게 되면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은 다시 이렇게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은 수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HTML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는 일부를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사이트마다 수집이 되는 사이트가 있고요. 수집이 되지 않는 사이트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와 추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수집이 됩니다. 다시 요거는 수집을 할 때도 그냥 수집이 되는데 문제는 마감일 경우에는 여기는 수집이 되는데 상세 정보는 해당되는 부분을 아이디, 즉 회원 가입을 하신 그 아이디를 하셔야만 상세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또 마감은 마감일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여기는 마감일밖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신규에 나오는 이 종료일과 마감일을 매칭을 시켜야 되겠죠. 시작 일자는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종료 시점을 기반으로 해당되는 어떤 기업체들은 많은 기업체들이 빈도수가 나와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겠죠. 확인은 가능하지만 몇 명이 수집하는지는 여기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파이썬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를 말하는데 여기는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를 제한해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날짜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기본적으로 얘가 쭉 아래쪽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를 플레이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맨 아래까지 계속해서 수집을 하게끔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마감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소스 코드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랑 해당되는 신규하고는 수집 방법이 다르게 여기 수집하는 요소는 같겠지만 얘는 그냥 아래쪽으로 계속 가면서 수집하는 거고 마감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로 넘기게끔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것은 다시 1페이지, 그래서 2페이지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게 아마 이 리미트를 조금 수정하시면 더 많이 수집이 될 겁니다. 얘가 해당되는 쪽수, 해당되는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요 구조가 바뀌죠. 해당되는 부분에서 요 페이지가 1이고 얘는 페이지가 2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계속 수정을 하게끔 자동적으로 수정하게끔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가 만든 파이썬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까지 수집을 할 수 있겠구나 사례를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미니콘다로 설치를 했고요. 네, 제가 전문적으로 웹 크롤링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정도를 말씀드리기 위한 하나의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 소스 코드는 다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패키지, 그 다음에 임포트,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와 크롬 드라이버를 반드시 설치를 해주셔야지만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셀러론문으로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색어, 그 다음에 최신수는 아니죠. 해당되는 신규 추천 마감 인력에 대한 해당되는 몇 개를 수집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값으로 자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그냥 기본 설정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엔터를 치시게 되면 바로 이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시게 되면 자기가 입력하게끔 제가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타이핑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검색어도 기본적으로 빈 셀로 되어 있으면 전체가 검색이 됩니다. 없으면 이게 내용들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전체가 검색이 되고 내가 강사 부분을 입력을 하실 때면 자동적으로 강사라는 부분으로 자료가 수집이 되고 검색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초기 입력값 등을 다 출력을 하게끔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었고요. 자, 우선은 해당되는 부분 커널로 깨끗하게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타트 깨끗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임포트 그 다음에 검색어를 통해서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시고 수집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포트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포트 진행하고 그 다음에 C 드라이브에 제가 무조건 이 디렉토리를 생성하게끔 하고 이쪽에 저장이 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기가 직접 초기에 아예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입력이 되게끔 입력을 하실 수 있게끔도 구성을 해놨습니다. 요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챗GPT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엔터를 치시게 되면 초기 설정은 요걸로 되어 있고요. 엔터를 치시게 되면 요 초기 설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초기 설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강사라고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엔터를 치시게 되면 강사라고 해당 부분이 검색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선 저는 전체를 선택할 거고요. 제가 8개, 그 다음에 7개, 6개를 수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마감 채용 건수가 0이라면, 다시 한번 마감 채용은 내가 하지 않겠다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디가 잘못 썼으면 마감 채용 정보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해당되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잠깐 보도록 하는데, 그냥 우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엔터를 치시게 되면 해당되는 로그인 정보가 현재 없기 때문에 신규와 추천만 수집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가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가 5개, 8개, 0개라고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아이디를 로그인 할 필요 없이 신규와 추천만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우선은 전체를 요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수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바로 해당되는 사이트를 부분을 접속해서 해당되는 자료를 다음과 같처럼 수집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중복은 최종적으로 보면 제가 화면상에 띄어놔서 자료들이 어떻게 수집되고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 저는 컴퓨터 사양이나 인터넷 사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해당되는 컴퓨터 사양도 조금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는 가정용 300메가가 아니라 1기가짜리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빠르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좀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한 텀을 놓고 진행을 하신다면 자료 수집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면 요 디렉토리에 무조건 수집이 되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해당되는 파일을 보는데 여기는 검색어로 나오게 됩니다. 검색어로 다음과 같처럼 해당되는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했느냐? 크롤링, 그 다음에 키워드는 제가 전체를 넣기 때문에 그냥 빈 셀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와 채용, 추천과 내용이 나오고 제목들, 얘는 날짜형으로 한번 다시 바꾼 거예요. 전체를 한번 다시 바꾼 거고요. 등록일수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가 1차.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다시 2차적으로 즐겨찾기나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수집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상세 정보가 있으면 수집을 하고 제공이 되는 수집이 가능하면 수집이 되고 안 되면 수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접수 기간에 나온 요거와 실제로 나와 있는 앞부분에 있는 여기 있는 접수 부분을 비교를 해서 가장 빈칸이 있더라도 해당 부분들은 모두 가급적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도록 구성을 했으며, 해당한다면 최종 연도와 그 다음에 분기죠. 분기, 그 다음에 월을 다음과처럼 수집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 결합은 여기까지 해당되는 상세 정보까지를 결합을 합니다. 일부 부분을 결합을 해서 중복 제거를 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수집될 수가 있기 때문에 HTTP로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페이지 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오는 즐겨찾기는 빼야 되겠다. 여기 나오시는 기간 유형부터 접수기간, 근무 예정지,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좀 문제더라고요. 그다음에 상세 정보까지만 결합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해당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금 더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감까지 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기화를 다시 한번 할 거고요. 리스타트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는 이제 필수 임포트부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패키지는 한 번만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필수 부분인 임포트부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바로바로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하고 제가 이번에는 강사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강사라고 놓고 오고,
신규 채용 건수는 제가 8개, 10개. 기간은 해당되는 하이브레인 넷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간별로는 수집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감 채용 건수도 제가 있다면 한 제가 18개 정도를 수집을 해볼 거고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영상에서 제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수집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을 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전체적인 신규 그 다음에 추천 채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집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한번 하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비밀번호하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맞으면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로그인해서 요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사이트를 신규 요 보시는 것처럼 신규 추천 그 다음에 마감까지 이런 거는 수집이 됩니다. 요거는 수집이 안 돼요. 이런 거는 수집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제거도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저장되는 조금 기다리시게 되면 현재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시간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빠르게 돌린 건 아니고요. 네. 그만큼 해당되는 인터넷 속도도 조금 보강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신규 채용은 있는데 추천 채용은 없는 것이 아니라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주소가 중복이 돼서 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URL 부분과 내용들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처럼 분기별로 결합 정보를 달고도 살펴보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하면 실제로 이 분류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미 구성이 되어 있죠. 이미 구성이 되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별의 빈도 분석, 그다음에 근무 지역에 대한 빈도 분석도 가능할 거고 학력자 부분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최종 기간별로, 분기별로도 해당되는 건수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건수는 볼 수 있지만 인력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 자체에서 내가 몇 명을 채용하고 있는지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공개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는 수집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웹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날짜 형태를 어떻게 가공을 하고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자료를 가지고는 현재 재분류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지역별을 다시 한번 재분류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다시 한번 수작업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기본으로 웹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 코드를 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세, 기본적으로 초기 설정하는 것도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입력할 수 있게끔도 좀 더 손쉽게 구성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을 좀 극대화한 웹 수집 전처리에 해당되는 플래닝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파이썬 코드는 무료 배포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웹데이터를 수집하실 때 주의하신 내용들도 같이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추후에 다른 추가적인 또 웹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